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월급 오르면 처음엔 너무 행복해요. 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부족하죠? 아휴, 이것도 모자라네. 좀 더 벌어야지.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아프죠? 돈은 수학이다, 경제학이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돈은 수학보다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주식 떨어지면 가슴 철렁, 오르면 기분 좋아서 바로 치킨 시키죠? 이거 수학 공식이 아니라 완전 놀이동산 롤러코스터 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모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 1장에서 5장까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제 생각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느껴보세요. 1장,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무슨 말이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마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겪은 세대.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주식 사라, 부동산 투자해라 이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미쳤냐? 하고 눈을 부릅뜨겠죠? 왜냐? 그들의 경험 속에서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반대로 1990년대 IT 호황기를 겪은 세대는 어때요? 주식 하면 오르는 거 아니야? 코인도 그냥 들고 있으면 2배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험이 다르니까 돈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랑 투자 얘기하다 싸워본 적 있죠? 야, 그건 위험해. 절대 하지 마. 아니, 요즘 세상은 이게 돈 버는 길이라니까요? 이거 세대 차가 아니에요. 경험 차이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쟤는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돈은 수학이 아니라 심리와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 생각을 곁들여 볼게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는 마치 음식 취향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수만 봐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요. 똑같은 음식인데 반응이 정반대. 돈도 똑같습니다. 내 경험이 내 취향을 만들고 그게 합리성이 되는 거죠. 2장, 운과 리스크.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목은 운과 리스크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했지.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하버드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남자.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게이츠가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70년대 미국 학교 중에 컴퓨터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게이츠는 매일같이 그 컴퓨터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운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똑같은 실력의 학생이라도 다른 학교 다녔다면 아마 게이츠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죠. 성공은 노력만이 아니라 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을 곁들여 볼게요. 반대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했는데 IMF 같은 경제 위기 한 방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운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딱 내가 안 본 데서 문제 나오면 에이, 운 나빴다 하잖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라. 그 사람의 성과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운과 리스크가 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을 무조건 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거기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운과 리스크가 뒤섞인 복잡한 칵테일 같은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3장 결코 충분하지 않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월급 오르면 처음엔 너무 행복해요. 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부족하죠? 아휴, 이것도 모자라네. 좀 더 벌어야지.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습니다. 앨런 사태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는데 결국 탐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도 더 욕심내다가 불법까지 손댔죠. 결국 회사도 망하고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간단합니다. 충분하다라는 지점을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제 생각을 곁들여 볼게요. 이건 마치 치킨 먹을 때랑 비슷해요. 2마리 시켜서 혼자 다 먹으면 처음엔 행복하죠. 근데 끝까지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름을 넘어서 괴로움이 와요. 돈도 똑같습니다. 충분할 때 멈출 줄 아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끝없는 레이스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4장 복리의 함정 같은 힘. 자, 이번엔 4장 제목은 복리의 함정 같은 힘입니다. 여러분, 복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씩 실력이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1%? 별거 아니네 싶죠? 근데 1년만 지나도 어떻게 될까요? 365일 동안 1%씩 쌓이면 37배가 됩니다. 와, 그냥 조금이 아니라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워런 버핏의 사례가 유명하죠? 사람들은 버핏이 천재라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버핏의 진짜 비밀은 어릴 때부터 투자해서 오래 버텼다는 것이에요. 버핏이 65세 이후에 번 돈이 전체 자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천재성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오래 두는 것이었어요. 제 생각을 곁들여 볼게요. 이건 마치 치아 관리랑도 비슷합니다. 하루 양치 안 했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싶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면 충치, 잇몸병, 치과행. 반대로 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나중에 큰돈 안 쓰고 평생 건강한 치아로 사는 거죠. 복리도 똑같습니다.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돈뿐만 아니라 지식, 관계, 건강 전부 다 복리로 굴러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바꿔요. 복리는 마법이 아니라 시간이 주는 보상이다. 5장 부자가 되는 것, 부자로 남는 것. 마지막으로 5장 제목은 부자가 되는 것,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자로 남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는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죠. 근데 그렇게 번 돈을 지키려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겸손, 절제, 두려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로또 당첨자들을 보세요. 처음엔 인생 역전했죠. 근데 몇 년 지나면 대부분 돈을 다 날리고 예전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 돈을 지키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을 곁들여 볼게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랑 비슷합니다. 살 빼는 건 사실 어렵지만 빼고 나서 유지하는 게 더 어렵죠. 운동 끊고 야식 조금만 먹어도 다시 원상복귀. 돈도 마찬가지예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대담해야 하고 부자로 남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돈을 벌 때와 지킬 때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오래 지키는 사람이다. 자,
돈의 심리학 1장에서 5장까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제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장,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경험이 다르니까. 그게 합리성이 된다. 2장, 성공과 실패는 운과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 돈은 결국 계산기보다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3장, 만족을 모르면 끝없는 욕심에 시달린다. 4장, 복리는 인생의 진짜 마법이다. 작지만 오래가는 힘이 중요하다. 5장,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은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심리 게임이에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 운과 리스크,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복리의 힘, 그리고 돈을 지키는 겸손함까지. 결국 돈의 심리학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다.